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만금 철새도래지의 철새들이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인근 농작물을 망친다는 이유로 수렵을 허가한 기간이 지나도 총기를 사용한 불법 사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냥이 허가된 기러기는 물론 흑두루미 등 보호종이 위협을 받고 있어 개체수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장전마을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 사건 대책 마련을 위해 만들어졌던 환경비상대책 민관협의회가 활동 7년 만에 해산됐습니다. 협의회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정부 역학조사를 끌어내 암 발병 인과관계를 규명했고 원인 물질인 담뱃 잎찌꺼기는 비료 원료에서 퇴출시키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군산 조선업체들의 젊은 층 구인난이 특히 심각합니다. 전북 조선업 도약센터가 개최한 첫 일자리 매칭데이에 참여한 구직자 가운데 80% 이상이 40대 이상 장년층입니다. 조선업계는 기술력을 장기간 보존할 수 있는 젊은 층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익산 시골마을에서 추운 밤길에 쓰러진 어르신의 생명을 구한 예비군 지휘관의 선행이 가슴을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평소 퇴근 시간보다 늦게 퇴근하던 지휘관은 한 주민의 다급한 요청에 선뜻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1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군산시가 열흘 전까지 새만금 농경지의 농작물을 망친다는 이유로 총기를 사용한 기러기 사냥을 허가했는데요. 하지만 허가 기간이 끝났는데도 여전히 불법 사냥이 이뤄지면서 기러기는 물론 보호종까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8년 전만 해도 이곳은 천연기념물인 흑두루미 500여 마리가 찾을 정도로 유명했지만 지금은 철새들이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모형숙 기자입니다. 새만금 간척지인 군산 회원면의 한 농경지. 몽골 등지에서 날아온 기러기 떼가 우한 자태를 뽐내며 순식간에 눈발이 날리는 하늘을 뒤덮습니다. 해마다 겨울이면 지천은 이런 모습으로 장관을 이룹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도 잠시. 총에 맞은 쇠기러기는 트럭 짐칸에 던져지고 비닐봉투에 무더기로 담겨 어디론가 옮겨집니다. 군산시가 기러기 떼가 밭작물을 망친다는 농민들의 민원에 지난 1월 11일부터 2달 동안 총포 사용을 허가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문제는 포획 허가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법 사냥이 여전히 무자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6시 조금 넘어서 가보니 총소리가 나는 거 보면 공무원들 퇴근할 시간들 약간 어두워질 때 이때 쏘는 것 같아요. 총포 사용 허가 기간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난 18일 위치 추적기를 목에 매단 쇠기러기 한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이처럼 보호 대책이 없다 보니 쇠기러기와 함께 살고 있는 멸종 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흑두루미나 제두루미, 큰 기러기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특히 이제 쇠기러기하고 큰 기러기 같은 장소에서 먹이를 같이 다니기 때문에 쇠기를 잡다가 큰 기러기도 잡힐 수 있어요. 이 총이 분사되는 형태라 여러 마리가 맞을 수가 있죠. 이곳은 철새들의 월동지로 지난 2015년에는 흑두루미 500여 마리가 날아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송전탑, 송전선로와 부딪혀 죽거나 다치는 일이 허다하고 총까지 사용하면서 이곳을 찾는 철새들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불법 사냥까지 이루어지는 철새도래지. 철새들이 보호받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KCN 모형숙입니다. 군산에서 가장 비싼 땅은 롯데마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수송동 롯데마트 부지로 제곱미터당 269만 5천 원에 달했습니다. 반대로 공시지가가 가장 낮은 곳은 인피면 승하원 앞 부지로 지난해 2,220원에서 2,05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롯데마트 부지는 지난 2019년 최고지가를 기록한 이후 4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분양에 들어간 군산 신규 아파트의 미분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이후 분양한 아파트 4개 단지의 미분양률이 단지에 따라 74%에서 94%에 이릅니다. 이처럼 아파트 분양이 크게 위축되면서 현재 사업 승인을 받고도 미분양 부담에 착공을 미루는 아파트도 14곳에 이릅니다. 군산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선정한 미분양 관리지역에 포함돼 아파트 건설에 앞서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도내 국가산업단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도로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전북연구원은 전주의 탄소, 익산의 식품, 완수의 수소 등 개별 산업단지의 연결 도로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익산 분기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내에 위치한 3개 산업단지의 접근성과 이동성을 높이기 위해 세부 연결 도로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6년부터 시행하는 제6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이러한 도로망 구축 계획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년 미만의 군산시청 새내기 공무원 가운데 7.8%가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군산시청 신규 채용 현황에 따르면 신규 채용 547명 가운데 공직을 떠난 수는 43명에 달했습니다. 이같이 5년 이내 직원들이 퇴직한 이유는 권위주의적인 조직 문화와 낮은 임금 등 구조적인 문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전체 직원 1,626명 가운데 60년대생은 308명, 즉 18.9%인 반면 90년대생 직원들은 464명, 28.5%에 달했습니다. 장전마을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7년 만들어졌던 환경비상대책 민관협의회가 7년 만에 해산됐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정부 역학조사를 끌어내 암 발병 원인과 인과관계를 규명했고 원인 물질인 담뱃잎 찌꺼기를 비료 원료에서 퇴출시키는 등 법 개정 성과도 거뒀습니다. 이제 장전마을은 환경이 되살아나면서 치유와 복원의 상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 아직 해결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국립암센터에 공식 등록된 장전마을 암 발병 주민은 33명, 이 중 15명이 숨졌습니다. 장전마을 집단 암 발병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7년 환경비상대책 민관협의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듬해 민관협의회는 원인 규명에 부정적이었던 환경부로부터 역학조사를 이끌어냈습니다. 1년여에 걸쳐 진행된 역학조사를 통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암 발병 원인과 인과관계가 규명됐습니다. 연초박을 불법으로 유기질 비료 원료에 사용을 했고요. 허술한 방지시설 관리로 인해서 건조 과정 중에 휘발되는 연초박 내 TSNA가 대기 중으로 이제 배출이 돼서 장전마을에 영향을 주었고 이로 인해서 금강림산과 주민 암 발생 간에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원인 규명이 이루어지자 후속 대책도 속도를 냈습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할 때 방해 금지와 자료 성실 제출 등이 가능하도록 환경법 개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또 장전마을 주민 암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 물질로 밝혀진 담뱃잎 찌꺼기를 비료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비료관리법 개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주범이었던 연초박이 원래 비료관리법에 의해서 비료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퇴출됐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비료 원료로 사용할 수 없게끔. 죽음의 마을로 불려졌던 장전마을에도 희망의 씨앗이 다시 잉태됐습니다. 법정 다툼이 이어지기는 했지만 주민들은 피해 보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환경 오염원 제거와 복지센터 및 보건진료소 건립, 주민 태양광 사업 구축 등 12개 사후 관리 사업을 통해 장전마을 공동체가 회복됐고 수달 등 다양한 생물군이 서식하는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사후 관리 용역 결과에서 더 이상 오염물질이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이달로 장전마을 환경비상대책 민관협의회는 해산이 결정됐습니다. 7년간의 활동에 정지부를 찍은 민관협의회는 장전마을이 잊혀지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최근 원광대병원에 주민 건강관리 사업이 종료됐지만 아직도 주민들은 암 투병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게 치유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현재도 암으로 투병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익산시가 모니터해서 주민들의 좀 질병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장전마을의 환경마을 조성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 옛 금강농산 비료공장과 사무동은 존치하기로 결정된 상황. 65억 원이 투입되는 생태축 복원사업과 함께 이들 시설물을 중심으로 한 환경교육장이 만들어진다면 장전마을은 국내의 대표적인 환경마을로 탈바꿈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뭔가 의식 변화가 요구되잖아요. 그래서 장전마을 찾게 될 텐데
이게 잘 꾸며져 가지고 비료공장이 환경교육장으로서 좀 탈바꿈되는 그런 노력을 전라북도 익산시가 해주기를 바라고요. 기업의 이윤 추구와 행정당국의 관리 부실 등으로 주민들의 집단 암이 발병되면서 국내의 대표적인 환경 문제로 떠올랐던 정정마을. 이를 바로잡기 위해 만들어진 환경비상대책 민간협의회가 7년 만에 해산되고 장전마을은 치유와 복원의 상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KCN 최정우입니다. 군산환경운동연합이 군산시는 성산면에 우드칩 공장 설립을 승인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군산환경운동연합은 오늘 성명을 통해 업체가 낸 공장업종 변경 불승인 취소 심판 청구를 전북도가 받아들인 건 주민의 건강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친환경 농업지역에 톱밥 등 미세먼지로 인해 피해가 예상된다며 군산시가 다시 불승인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친환경 농업을 경작하는 농지엔 학생들이 매일 먹는 급식 납품시설이 들어서 있어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군산시의회 상임위가 제1회 추경 예산에서 4억 8,044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경로당 공용 와이파이 설치, 시립예술단 직책 예능수당, 정기연주회 공연비 등 4건에 3억 844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는 직영미화원 임시휴게공간 리모델링 공사, 축산산업발전과 실천계획 수립 용역 등 2건에 1억 7,200만 원을 깎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의에 들어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익산시의회가 제250회 임시회에서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예정인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전직 공무원 참여 축소를 요구했습니다. 익산참여연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원을 대변하는 전직 공무원의 결산검사위원 위촉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결산검사위원이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나는 만큼 투명한 검사를 위해 시민 대표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시민단체 추천이나 공개 모집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해 위촉된 결산검사위원 5명 가운데 전직 공무원은 2명이었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장이 정부의 2차 국가산단 후보로 선정됐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은데요. 우선 올해 말 예정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하고 사업 추진 속도도 관건입니다. 보도에 김지훈 기자입니다. 정부의 2차 국가산업단지 후보에 최종 선정된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장. 오는 2028년까지 3,855억 원을 들여 63만 평 규모의 식품산업 메카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일단 후보지로 선정되긴 했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우선 환경영향평가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마냥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주체인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시클 1단계 성과를 본 뒤 2단계를 추진하자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때문에 예정된 사업기간 2028년보다 늦춰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농식품부가 시행하는 성과 분석 및 발전 방향 연구 용역 자료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정부가 오는 2026년 말까지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강조한 상황이어서 사업 추진 속도 또한 중요한 상황. 익산시는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서둘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정 부지에 대한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여 내년 12월 산업단지 계획 승인고시를 확정하고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확장 시 5조가 넘는 지역 생산 유발 효과와 18,000여 명에 달하는 고용 유발 효과가 예상되는 가운데 익산시가 글로벌 식품 시장의 새로운 중심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김지훈입니다. 군산 공설시장이 한국관광공사 대표 전통시장에 선정됐습니다. 시장은 전국 지자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외래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숙박 플랫폼 등과 연계된 홍보, 바우처 제작, 전통시장 가는 달 이벤트 및 문화행사,
무객 마케팅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군산 산동네인 말랭이 마을이 매달 골목잔치를 엽니다. 주민과 이 마을에 입주한 작가들은 이달부터 12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마다 골목잔치를 개최합니다. 말랭이 마을 골목잔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예술장터, 막걸리 등 먹거리 잔치, 골목길 인증 여행 등을 마련했습니다. 또 술 공방에서는 누룩과 밥을 넣은 막걸리 빚기, 파전 만들기 등 산동네 특유의 음식들을 선보입니다. 도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현재 충북보다 심각하고 강원과는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모든 인구를 나이 순으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에 있는 사람의 연령을 말하는 중위 연령은 49.2세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전국은 물론 충북보다 높고 강원과는 비슷하며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도 전북이 강원, 충북보다 높습니다. 한편 도내 14개 시군 중 중위 연령이 50대가 안 된 곳은 전주, 군산, 익산, 완주 4곳뿐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주문이 들어와도 배를 만들지 못할 만큼 군산 조선업계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구인난 해소를 위해 전북 도선업 도약센터가 매달 한 차례씩 조선업 일자리 매칭데이를 열어 채용에 나섰는데요. 문제는 젊은 층의 조선업 외면 현상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윤재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산 조선업의 고용위기 대응을 위해 운영을 시작한 전북 조선업 도약센터. 오늘 군산 A본 호텔 컨벤션 센터에서 조선업의 고용 활성화를 위한 현대중공업 협력사 조선업 일자리 매칭데이가 열렸습니다. 이번 채용 박람회에는 현대포스, 유성-ENG, 부성산업 등 10개의 현대중공업 협력사와 200여 명의 조선업 구직자들이 참여했습니다. 박람회는 구직자가 이력서를 작성하고 각 기업의 면접관과 1:1 면접을 보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현대중공업 10개 협력사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용접, 마킹, 설비 보전 등의 직종에서 총 157명을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박람회에 참여한 구직자 80% 이상은 40대에서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었습니다. 우선 40, 50대들이 우선 비중이 많죠. 한 60, 70% 좀 많고 그 다음에 30대가 좀 20% 정도? 그리고 그 나머지 한 5%가 아마 20대 정도? 실제 조선업 근로 현장에서는 20대의 젊은 인력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인식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조선사라고 하면 막노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뭐 용접 같은 거라고 하면 다들 막 위험한 거라고 생각하죠. 젊은 층의 조선업 근로를 기피하는 이유에 조선업의 근로 환경과 안전사고에 대한 선입견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저희 조선업은 일단 지금 워낙 그동안 최근에 이렇게 경기가 좋지 않으면서 젊은 인력분들도 많이 빠져나가고 또 신규로 유입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젊은 인력들이 그래서 많이 필요합니다. 제 평균 연령이 지금 거의 한 40 후반 정도 되거든요. 현대중공업 3인회사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좀 더 20, 30대 젊은 인력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조선업에는 기술력을 장기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20대와 30대의 젊은 인력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젊은 층의 조선업 외면 현상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KCN 윤재윤입니다. 검찰이 반려견 18마리를 죽인 40대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오늘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지청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동기에 비난할 만한 사정이 있었으며 분양해준 사람들이 판결 후에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 A씨는 16일 1년여 동안 반려견 18마리를 죽이고 3마리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가 건설 현장 불법 행위에 관련해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고의로 공사를 방해하고 건설사에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건설 현장 불법 행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군산 등 도내 서부권에 내려진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해제됐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은 군산과 정읍, 김제 등 도내 서부권 5개 시군에 내려진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오늘 낮 12시를 기해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초미세먼지주의보는 시간당 평균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35 마이크로그램 미만일 때 해제됩니다. 익산 시골 마을에서 추운 밤길에 쓰러진 어르신의 생명을 구한 예비군 지휘관의 선행이 가슴을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평소 퇴근 시간보다 늦게 퇴근하던 지휘관은 한 주민의 다급한 요청에 선뜻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이 지휘관을 김수정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밤이면 쌀쌀했던 2월 어느 날, 익산시 용안면 35사단 용산 용동 낭산면대 사무실. 당시 퇴근을 미루고 저녁 7시까지 일을 하고 있던 이종국 예비군 지휘관은 다급하게 도움을 구하는 주민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돌부리에 넘어진 94세 김복선 할머니가 일어나지 못해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는 주민의 이야기였습니다. 할머니는 급히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서울에 있던 아들 장남권 씨는 이웃 주민에게 어머니의 상황을 알렸습니다. 정신없이 나가서 보게. 소리 지르는 소리가 다 저 하우스께 오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더 뛰어서 오니까 할머니가 저거 쓰러져 갖고 내가 와서 이리 쓸라니 이리 동네가 사람이 없어요. 이 집 저 집 다 가도 부를 사람 다 노인 양반들은 혼자만 있어갖고 여기 갖다 불이 켜있네. 그러길래 막 문 뜯어서 저 양반 없었더라면 그 양반 그날 저기 돌아가셨어. 우리 제 중대장 양반 없었으면. 평소 해가 지면 캄캄했던 시골 마을. 지휘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고관절이 부러진 상태로 꼼짝달싹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휠체어를 가져온 지휘관은 21년간 군 생활을 통해 익힌 응급처치법을 활용해 할머니를 집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 시골에서 저도 그런 건강이 열악하신 어머니가 계시는데 당연히 어머님이 그런 힘든 상황이 있으면 당연히 그냥 도와드리고 모시는 게 당연한 건데 이렇게 그냥 감사 인사까지 받을 조금 난처하다, 좀 미안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광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손녀가 있는 고창종합병원에서 무사히 수술을 마친 할머니는 재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연락을 받고 익산으로 내려왔는데 가장 제가 정말 고마운 일이죠.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고 그 표현이 제일 맞은 것 같아요.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건 맞지만 그래도 성의가 없으면 하기 힘든 일이거든요. 어둑한 시골 밤길, 이종국 지휘관의 도움으로 소중한 어르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KCN 김수정입니다. 오늘 오전 7시 51분쯤 익산시 망성면의 한 본사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로 본사 7동 중 2동이 불에 탔으며 자돈 1000여 마리가 폐사해 소방서 추산 1억 3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따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50여 분 만에 불을 껐으며 경찰과 함께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바닷물이 높아져 갯바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던 청소년 3명이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1시 29분쯤 옥도면 신시도 몽돌 해수욕장 인근 갯바위에서 낚시를 즐기던 고등학생 A군 등 청소년 3명이 밀물에 고립됐습니다. 이들은 썰물대 갯바위로 낚시를 하러 이동했다가 밀물로 바닷물이 차오르자 빠져나오지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이들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해수면이 높아져 한 명은 구조보드를 이용해 구조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016명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위중증 환자는 128명, 사망자는 7명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82명이며 전주 236명, 익산, 군산 각각 60명 등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경찰청이 20명의 사상자를 낸 순창 구린농협 투표소 가해 운전자인 10대 남성을 교통사고 처리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8일 오전 10시 반쯤 순창군 구린농협 주차장에서 화물차를 몰다 조합장 투표소에 줄을 선 인파를 덮쳐
20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입니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가해 운전자는 제동장치 대신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공인중개사와 세금 문제로 다투다가 둔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완주경찰서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반쯤 완주군 용진읍 창고 앞에서 둔기를 휘둘러 50대 공인중개사를 다치게 한 혐의로 70대 남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양도소득세 없이 토지 거래를 이어주겠다는 약속을 공인중개사가 지키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북도가 동북권 6개 시군에 식품단지를 만들기로 하고 앞으로 2년간 1,090억 원을 투입합니다. 전라북도는 시군별 지역 특화 자원의 신제품 개발과 특허 출원, 수출 홍보와 판로 확대, 체험 관광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군별 특화 자원을 보면 남원은 추어, 진안은 홍삼, 무주는 천마, 장수는 레드푸드, 임실은 치즈, 순창은 발효 미생물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우입니다. KCN 금강방송과 원광보건대학교가 오늘 교류협력 협약을 맺었습니다. 양기관은 지역사회 상생 발전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과 각종 프로젝트 공동 참여 및 정보 공유, 인적 물적 자원 상호 교류 활성화 등에 서로 협력하게 됩니다. 익산시가 코레일과 공동으로 전용 버스와 열차 운임을 할인하는 봄맞이 열차 관광 상품인 익산 봄나들이 설렘 패키지를 출시했습니다. 기차를 이용하는 개별 소규모 여행객들이 증가하는 흐름에 맞춰 서울에서 KTX 기준 1시간 10분 정도 거리라는 장점과 SNS 인생샷을 결합했습니다. 봄나들이 설렘 코스는 익산역에서 출발해 나바위 성당, 고스랑 및 이화동산, 미륵사지 등을 거쳐 익산역으로 돌아옵니다. 희망자는 스마트폰 어플 코레일톡과 레츠코레일 사이트에서 4월 20일까지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익산 출신 최정호 전 국토부 차관이 오늘 전북개발공사 사장에 취임했습니다. 신임 최 차장은 김관영 도지사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 전주 평화동 국민임대주택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최 사장은 익산시 망성면 출신으로 전라북도 정무부지사와 국토부 차관 등을 지냈고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익산시장 경선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익산발전연구원과 익산시 아우름 지역사회봉사단이 오늘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익산발전연구원은 한부모 가정과 독거노인,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협력과제를 제시하게 됩니다. 또 익산시 아우름 지역사회봉사단과 세부 사업을 발굴해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가 예비부모와 신혼부부들에게 오는 28일 모유수유교실과 출산 육아교실을 운영합니다. 모유수유교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군산시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접수하면 됩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익산후원회와 주식회사 SJ케미, 환절기 질환 감염 예방을 위해 1,900만 원 상당의 방역물품 3,000개를 기탁했습니다. 기탁물품은 아동급식 대상자 1,000여 명, 아동시설 7곳, 읍면동 등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북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20도까지 낮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내일 23도까지 낮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